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이 거대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좀 깊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그리고 AI 기술 코파일럿이 어떻게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좀 집중해 볼까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사티아 나델라 CEO가 온 뒤로 아시겠지만 라이선스 판매 중심에서 구독이랑 클라우드로 완전히 회사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극적인 변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략이랑 성과, 또 앞으로의 전망이나 위험 요인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요. 이걸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치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윈도우랑 오피스라는 아주 강력한 기반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 위에 클라우드, 그러니까 애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365, 다이내믹스, 링크드인, 엑스박스까지요. 그리고 AI, 코파일럿이나 오픈 AI 연계 같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정말 성공적으로 장착했어요. 네, 성공적이었죠. 이걸 통해서 매출이나 이익 구조가 그냥 바뀐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선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애저랑 코파일럿 중심으로 이게 어떻게 계속 성장을 이끌고 있는지 또 투자 관점에서 뭘 봐야 할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성장 엔진, 애저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애저는 이제 뭐랄까, 단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서서 기업 IT 환경의 거의 표준 인프라, 이렇게 자리 잡은 느낌이에요. 클라우드랑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심지어는 공장이나 매장 같은 현장 기기들,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까지 다 아우르고 있죠. 범위가 엄청 넓네요. 그렇죠. 물론 규제나 보안 문제 때문에 여러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이른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쓰는 기업들도 많긴 합니다. 아, 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강점은 역시 통합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쓰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옛날 오피스 365죠? 그리고 다이내믹스 같은 기업용 솔루션, 파워 플랫폼 같은 자동화 도구, 또 점점 중요해지는 보안 제품들까지요. 네. 이 모든 게 애저 위에서 아주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아하.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총 비용, TCO라고 하죠. 토탈 커스트 오브 오너십. 이걸 낮추고 관리 복잡성도 줄여주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 되는 거예요. TCO 절감. 아, 이건 기업들한테 정말 솔깃한 얘기겠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 워낙 AI 하잖아요. 이게 애저 성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통 AI 하면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데이터 넣고 막 학습시키는 거요. 근데 이건 사실 시작에 불과하고요. 장기적으로 훨씬 큰 성장을 이끌 동력은 이미 학습된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서 결과를 추론하고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다양한 기기에 AI 기능을 내장, 임베디드하는 쪽에서 나올 거라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AI 모델 만드는 것보다 그걸 실제 써먹는 수요가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AI가 실제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AI 작업, 워크로드라고 하는데 이건 필연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 그러니까 스토리지죠. 네. 또 데이터를 주고받는 길, 네트워킹, 그리고 이 모든 걸 안전하게 지킬 보안 서비스, 이런 수요까지 같이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와, 연쇄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애저 입장에서는 AI 하나로 여러 서비스 매출이 동시에 늘어나는 효과를 보는 셈이죠. 게다가 기업들이 오래된 내부 시스템, 레거시 워크로드라고 하죠. 이걸 클라우드로 옮겨서 현대화하고 또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같은 최신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전략. 이것도 중요하고요. 네. 또 금융, 제조, 유통 같이 각 산업별로 최적화된 클라우드 구성 모델, 이걸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이런 걸 제시하는 것도 애저의 시장 점유율이나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AI가 그냥 유행이 아니라 애저의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네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뜨거운 감자죠. 코파일럿으로 넘어가 보죠. 네, 코파일럿.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거의 모든 제품에 다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는 물론이고요. 개발자들이 쓰는 기터브, 또 기업용 앱인 다이내믹스,
보안 솔루션, 심지어 파워 플랫폼 같은 자동화 도구까지 코파일럿이 적용 안 되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죠. 와, 정말 광범위하네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방향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방향이요? 어떤 거죠? 하나는 기존 사용자들한테 코파일럿 기능 쓰시려면 추가 요금 내세요 하면서 더 비싼 요금제를 판매하는 거. 이걸 업셀링이라고 하죠. 아, 업셀링. 네. 네. 다른 하나는 와, 코파일럿 기능 정말 좋다. 우리 회사도 도입하자 하면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거나 기존 고객 내에서 사용자 수를 늘리는 거. 이거 신규 좌석 확보라고 볼 수 있고요. 아하,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둘 다 잡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회의 내용을 막 요약해주고 이메일 초안도 뚝딱 써주고 복잡한 엑셀 데이터 분석도 도와주고 심지어 개발자들 코딩 시간까지 줄여준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코파일럿 도입 비용이 그렇게 아깝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콜센터 업무 지원이나 영업활동 관리, 재무보고서 작성 같은 특정 업무, LOB 워크플로우라고 하는데 이런 걸 최적화해주는 건 더 강력한 도입 유인이 되고요. 야, 듣기만 해도 솔깃한데요. 진짜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파일럿의 잠재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로 클라우드 서버에서 AI 연산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 쓰시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자체에서 AI 기능이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 아, 기기 자체에서요? 네. 그리고 통신 기지국처럼 네트워크 가장자리에서 빠르게 응답하는 엣지 추론. 이런 게 보편화될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코벌트 또는 마이아 같은 자체 AI 반도체 칩 개발에 직접 뛰어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체 AI 칩 개발이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엔비디아 같은 강력한 파트너도 있는데 굳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AI 모델을 실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좀 낮춰보려는 시도죠. 비용 절감. 네, 자체 칩을 쓰면 아무래도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데 데이터 센터부터 개인기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일관되고 최적화된 AI 경험을 제공하려는 전략입니다. 아,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 서비스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의존하게 되면서 다른 경쟁사 서비스로 넘어가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일종의 잠금 효과, 럭킹? 아, 락인 효과. 네. 네. 생태계 고착화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력한 통합이랑 잠금 효과가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이나 사용자 선택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건 좀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와, 자체 칩 개발까지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이런 강력한 성장 엔진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 상태도 상당히 좋아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여기에 코파일럿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매출이 더해지면서 전체적인 이익률, 총마진이라고 하죠. 이게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네. 물론 전 세계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유지하는 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긴 하죠. 감가상각비 같은 거요. 아, 그렇죠. 투자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근데 워낙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 증가를 상쇄하고도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오피스나 윈도우, 서버 제품 같은 캐시카우 역할도 여전히 든든하고요. 그럼요. 최근에는 보안 솔루션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던데 이것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겠군요. 물론입니다. 기업 고객들이 요즘 제일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보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 회사 보안 솔루션을 따로따로 사서 관리하는 것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통합 보안 플랫폼을 쓰면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겠죠. 자연스럽게 고객 한 명당 지출하는 금액, ARPU라고 하죠. 고객당 평균 매출, 이걸 늘리는 효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잘 버니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막대한 현금,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비율, 이게 엄청난 재무적 유연성을 주거든요. 네. 이걸 바탕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계속 짓는 거요. 또 필요하면 다른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까지. 이 모든 걸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주 큰 강점이죠.
와, 정말 탄탄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도 위험 요인은 분명히 있겠죠. 방심할 순 없잖아요. 당연합니다. 아무리 강자라도 위험은 늘 있죠. 가장 먼저는 역시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AWS나 구글 같은 경쟁사들이요? 네, AWS라는 워낙 강력한 선두주자가 있고 구글 클라우드도 정말 무섭게 추격하고 있거든요. 가격 경쟁이나 기술 혁신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렇죠. 또 AI 인프라 쪽에서는 엔비디아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다른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하거나 AMD 같은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도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경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기술 경쟁 외에 다른 위협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규제 같은 거요? 네. 규제 위험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연합 EU 같은 주요 시장의 경쟁 당국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지배력에 굉장히 예의시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요? 예를 들면 특정 제품을 다른 제품하고 묶어 파는 행위, 번들링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팀즈를 오피스 제품군에 끼워 파는 것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팀즈 번들링 이슈가 있었죠. 네.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문제, 또 앱스토어 운영 정책, 웹브라우저 경쟁 등 여러 가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품을 어떻게 구성하고 판매할지, 또 파트너 회사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한 숙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규제 말고 또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을까요? 좀 예상치 못한 변수 같은 거요?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 관계 변화가 마이크로소프트 AI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봐야 하고요. 오픈 AI 관계도 중요하겠네요. 네. 또 기업 고객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AI 관련 지출을 생각보다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거나 최적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전력 엄청 먹죠. 네, 근데 전력 확보나 부지 선정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부품 공급망 문제 때문에 건설이 지연될 가능성, 이런 것도 잠재적인 변수라고 봐야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라고 하죠. 네. 그리고 보안, 직원 계정 관리, 아이디 통합 능력, 또 수많은 기업용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성,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이런 위험들에 대응하고는 있습니다.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점이 많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치는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투자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요. 주가 수익 비율, PE 기준으로 대략 30배 초중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0배 초중반이요? 꽤 높은 편 아닌가요? 네, 맞아요. 시장 평균이나 다른 기술주들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일종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준 강력한 성장성, 예를 들어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꾸준한 점유율 확대라든지 AI 분야에서의 주도권 같은 거요. 그리고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도 비교적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방어적인 성격, 또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장성과 안정성 둘 다 갖췄다는 거군요. 그렇죠. 앞으로 한 2, 3년 동안에도 애저의 지속적인 성장, 또 코파일럿을 통한 본격적인 매출 증대, 그리고 보안이나 다이내믹스 같은 다른 사업 부문의 확장에 힘입어서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및 이익 성장을 이어갈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거죠. 기대가 큰 만큼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도 클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높은 가치평가, 멀티플이라고 하죠. 이걸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게 예상보다 낮게 나올 경우, 혹은 데이터 센터 투자 비용, 캐펙스라고 하는데 이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거나 아까 얘기했던 규제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올 경우에는 주가가 다른 기업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클 수도 있겠군요. 또 그 과정이 매끄러운 우상향 곡선이라기보다는 좋은 실적을 확인하면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한 번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여러 번에 나누어 사서 평균 매입 단가를 관리하는 방식, 분할 매수나 적립식 투자라고 하죠. 이게 좀 더 안정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특히 실적 발표 시즌 전후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코파일럿 도입률 같은 주요 지표 업데이트 시점에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이런 시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투자 비중을 늘릴지 말지 결정할 때는 애저 성장률의 질을 좀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질이노? 양 말고요? 네, 단순히 AI 수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장하는 건지 아니면 AI 외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신규 고객 확보나 기존 고객의 사용량 증가는 어떤지 이런 걸 좀 확인해야 하고요. 코파일럿 실제로 얼마나 유료로 전환되고 기업 내 여러 부서로 얼마나 확산되는지, 또 보안이나 다이내믹스 제품들이 서로 얼마나 시너지를 내면서 교차 판매, 크로스셀이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성과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때가 좋은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표를 꼼꼼히 봐야겠네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측면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예상보다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이익률 전망이 낮아질 가능성, 혹은 설비 투자가 너무 길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규제 문제가 터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의 상한선을 미리 딱 정해두고 주기적으로 그 비중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그런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 비중 조절 중요하죠.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하나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클라우드,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관련 산업 내에 다른 유망한 기업들에도 함께 투자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섹터 분산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하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점검해야 할 핵심 지표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애저 성장률의 세부 내용, 그러니까 AI 기여도가 얼마나 되고 BAI 성장세는 어떤지, 신규 데이터 센터 가동 계획은 어떤지 등등요. 네. 그리고 코파일럿의 구체적인 수익화 성과, 유료 사용자 수나 확산 속도, 생산성 개선 사례 같은 거요. 또 보안 및 다이나믹 스파이 플랫폼의 시장 침투율, 그리고 자본 배분 계획, 그러니까 설비 투자 규모나 주주 환원 정책, 마지막으로 규제 동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클라우드와 AI 그리고 코파일럿이라는 이 삼각편대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성과 안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네요. 네. 물론 높은 가치 평가에 따른 단기 변동성 위험은 좀 염두에 둬야겠지만 기업용 소프트웨어부터 클라우드 인프라, AI 플랫폼까지 이렇게 수직적으로 통합된 강력한 생태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은혜의 더이들 이야기 나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통합 전략, 특히 AI 토파일럿이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서서요. 앞으로 한 5년 안에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산업의 일하는 방식이나 경쟁 환경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아,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이요. 네. 현재 여러분이 하고 계신 업무 중에서 어떤 부분이 AI 코파일럿 때문에 가장 크게 변화하거나 혹은 심지어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과정 자체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